스튜디오에 김대우 경제학 박사가 나와 계신데요.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난에 대응을 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좀 의미를 짚어주시죠. 네, 건국 이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어떤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지금 재난 상황이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해방 이후는 물론이고 단군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만큼 엄중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고 있는 이 공포가 사실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어떤 그 앞으로 경제적 충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 따라서 오는 이 공포,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그 고육지책이라고 보고요. 우리 경제학에서 위기관리 방법 중에 하나로서 어떤 쇼크가 오면 네. 쇼크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로 대응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영어로서 쇼크나 그 서프라이즈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 다 놀랐다는 얘기지만 네. 영어로서 샤크는 좀 피해를 받았다는 의미의 놀람, 그다음에 서프라이즈는 좀 기대하는 놀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쇼크가 왔을 때는 코로나 충격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 놀람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 위기관리학의 교본이 있어요. 그런 데에 따라서 예전에 없던 정책,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가슴에 와 있는 이 공포를 좀 썰어주겠다 하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효과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뜰려났거나 또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또 두 번째는 나아가서 그것을 쿠폰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소비토로 감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 예. 또 셋째 나아가서 이 사회 전반이 코로나에 관한 대응력을 높인다. 이런 어떤 정부의 다단계 포석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쇼크에 서프라이즈로 대응하는 견제에서 나온 정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뭐 재난기본소득, 뭐 수당 이런 표현들을 썼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일단 지원금으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명칭을 쓰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네. 이 대목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지시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 그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수당이라고 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재난소득의 경우에는, 이 재난기본소득의 경우는 전 국민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학문적 기초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30%는 대상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수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우리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근로수당 또는 성과수당, 이런데 지금 코로나로 당해서 피해를 받은데 피해 수당이라는 게 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두 가지 요인,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수당이나 소득을 붙이게 되면 혹시라도 이것이 국민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란 7자의 단어로서 정부에서 아주 이 정의를 확실히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단어에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30%가 빠져서 선별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원 범위를 놓고도 고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라 하면 중산층이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예, 중산층의 개념을 어디에 두는지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네. 흔히 중산층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속칭 가운데 정도에 있는 소득자 이러는데, 우리가 한번 국민 각자가 이번에 정부에 나온 대책을 보고 중산층이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한번 각자의 판단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온 이 정부 정책은
국민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는 게 평균하고는 좀 달라요. 가장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중앙에 있는 그 소득을 잡은 다음에 그 소득보다 적거나 그 소득보다 적으면 모두 이번에 그 이 재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고요. 그 소득보다 많은 사람도 일부 중산층이라는 관점에서 좀 포함시켰는데 그 기준은 150%입니다. 중위소득보다 1.5배까지 많은 범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상위 소득에서 30%를 뺀,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이번 그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예. OECD 같은 곳에서 이제 중산층을 가늠하는 측정의 자하 중에 그 하나로 70% 정도를 그 중산층의 범위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중산층까지는 집어넣으려고 정부가 많이 노력했다. 예. 그렇지만 이제 71%가 된다든지 72%가 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2천만 가구가 있으니까요. 이 중에 70%면 한 1,400만 가구 정도 될 거고 가구가 아니라 인구수로 따졌을 때도 3,500만 명 정도. 그렇습니다. 과반의 국민이 받게 되는 건데 예.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는 소득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득 수준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소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도 있고 재산소득도 있고 또는 복권소득도 있고 또 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환산소득이라 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복지부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사이트를 곧 개설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자신의 지난해 소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모의 계산을 해서 자신이 70% 안에 하위 70% 안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대략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건강보험료인데요. 네. 건강보험료의 상당 부분 이 계산 방식이 원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민의 70% 하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의 경우에는 얼마, 또 직장의 경우는 얼마, 대충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림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이 직접 넣어봐서 정확한 금액을 측정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와중에 생긴 돌발적인 코로나 사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또 홍남기 부총리도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정부 예산을 좀 구조 조정을 해서 네. 불효불급한 데를 좀 줄이면서 코로나 쪽으로 돌린다. 그다음에 바로 추경, 이것을 추경하는 바로 제출을 하고 선거, 중간 선거 총선이 끝난 이후에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부 추경 예산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조달하겠다. 이런 현재 지금 추경의 경우에 약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